지금부터 민변민생경제위원회와 삼연대가 주최하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및 이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미래전략실 임원 등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11명 등을 부정거래 실태주동 등 자본시장법, 외관법 위반, 업무사항 대행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기소된 사실 외에도 삼성증권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법 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행위, 그리고 삼성물산이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삼성증권에 제공을 해서 공유한 행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 미래전략실 최지사원실장, 김종중 전략팀장의 상법 특별배임 위반 범죄 행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이러한 위중한 범죄 행위를 또다시 수사를 해서 다시 기소를 해야 될 텐데요. 이러한 고발 취지에 대해서 민변개혁입법특위위원장이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얼마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삼성의 주력 기업들인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들을 마치 사조직 부리듯이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삼성 계열사들의 이사회는 맹목적 충성만 하고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삼성 계열사의 금융기관인 삼성증권에서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문과 전문적인 조언과 그런 영업을 해야 될 삼성증권에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하도록 영업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라 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큰 돈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당한 공공성과 책임성, 고객들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분석과 조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객들은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금융기관들이 권하는 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만일 이제 이런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대로 방치된다면 금융기관이라는 곳이 실제에 있어서는 고객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그런 연구와 분석,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계열사의 총수들을 위해서 고객들의 이해에 반하면서도 고객들에게 이렇게 불리하고 위험한 권고들을 한다는 것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국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질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의 금융질서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더더욱이 고객들의 금융정보는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재산들을 관리하는 금융정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삼성증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고객들의 정보를 불법적인 수단으로 확보를 해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재벌 그룹들 사이에 있어서는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에 위반해서 계열사들 사이에 있어서 마음대로 그런 개인의 정보들을 주고받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이루고 있는 금융거래 질서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질서들이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고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삼연대 동계공동센터 실행위원이신 최덕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드린 최덕현 변호사입니다. 삼성그룹은 기업 총수인 회장님의 이익을 위해서 금융인류와 추진팀이라는 미래전략실 내의 팀을 중심으로 삼성증권을 금융범죄 집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삼성증권은 고객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증권사인데 회장님의 이익을 위해 총체적인 금융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선 삼성물산으로부터 주주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수집을 해서 모두 삼성증권과 공유를 하고 삼성증권은 삼성물산 주주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아무 동의 절차 없이 넘겨받아서 고객인 주주와 고객이 아닌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내부적으로 분류해서 의결권 찬성을 유도하는데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물산 및 임직원들과 삼성증권 및 임원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취지입니다. 그 외에 삼성증권은 48회나 공소장에 언급이 되었는데 KCC나 KCC 및 일성신약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의결권에 찬성할 것을 요청을 하였으나 일성신약 측은 거부를 하였고 KCC는 삼성물산의 자사주를 넘겨받아서 이를 의결권에서 합병을 찬성하는데 이용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삼성증권 및 삼성 이재용 부회장,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김종중 전략팀장, 또 이왕익 부장 등등에 대해서 상법 622조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법 특별배임죄로 고발을 하는 취지입니다. 그 외에 지금 피고발인들 삼성증권 및 임원들 그리고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임원들과 이재용 부회장은 모두 공모하여 삼성증권에게 주가 조작을 해라. 주식 매수 청구 기간 동안 주식 매수 청구를 반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주가를 높이도록 시세 조종을 하고 부정거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취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인데 이 사건 삼성증권의 불법적인 금융범죄로 인해 시장경제체제가 완전히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그룹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침해당한 주주들은 삼성물산과 삼성증권을 상대로 법에서 인정하는 1인당 300만 원을 최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을 위해서,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위해서 검찰에서 고발이 되지 않은 삼성증권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한 것이 2015년 5월에 일어났습니다. 5월에서 9월까지 일어났습니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합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왜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으며 제일모직의 주가는 왜 그렇게 높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하게 가려져 있다가 사실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들에 대한 판결들이 선고되면서 그 과정들에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삼성그룹 쪽에서는 각 회사들이 각 회사 독자적인 이사회를 구성해서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에 그냥 그 당시에 주식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이지 결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라는 것이 조작된 것이 아니다 하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판결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또 해외 유수한 의결권 자문사인 ISS 같은 곳에서는 거의 1대 1로 평가를 하였고 또 당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에 비해서 매출액은 5.5배나 되고 순이익은 3배 이상의 큰 회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이사회라면 당연히 이 사건 합병의 목적이나 합병이 삼성물산에게 제일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이사들의 임무입니다. 그것을 해태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이사회는 이번에 밝혀진 공소장 등의 내용에 의하면
삼성그룹 이재용의 지시와 그리고 그 지시를 따른 미전실의 지시에 의해서 아무런 사전 검토도 없이 1시간 만에 이사회를 하여서 이 흡수합병을 찬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회의 지배구조의 문제가 우리 사회, 한국 사회 주식시장 또 한국 사회의 회사 체제에 아주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결국에는 해외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동원된 회사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뿐만이 아닙니다. 그 제일모직의 전신인 에버랜드가 상장하는 과정에서도 실권주를 누락시키고 그 과정에서 이재용에게 모든 최대 주주를 만들어주고 또 지금 삼성증권을 동원하고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의 회계 조작을 하고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를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삼성에서는 그룹의 총수인 이재용과 그 미전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들이 그 회사들의 이사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했다고 지금도 발뺌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걸 통해서 삼성그룹 이재용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하게 하고 이런 많은 절차를 거쳤다가 이제 와서는 겨우 그 이재용에 대한 지난 9월 1일 날 공소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공소장에 나타난 많은 내용들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더 추잡한 불법 행위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그동안 고발했던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외에도 지금 봤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많은 불법 행위들이 녹아 있는데 차마 그 행위들까지 다 건드려서는 너무 사건 범위가 커졌는지 이번 공소장 9월 1일 공소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번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고 관련한 삼성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의 그러한 그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한 삼성물산 그 물산의 이사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